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또 미술 이야기 말고 좀 다른 이야기 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요즘에 삼청동에서 전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 유튜브에서 삼청동을 검색을 해보면은 다 나오는 게 삼청동 상권이 다 죽었다. 지금 서울에서도 가장 죽은 상권 중에 1, 2, 3 중에 뽑히는 게 거의 삼청동이고 탑 1으로 뽑히기도 하는데, 제가 보더라도 요즘에 이제 추석이니까 추석 시즌이었으니까 최근에는 좀 유동인구가 생겼지만 삼청동에 임대도 많고 좀 공실도 많고 아무튼 상권이 많이 죽은 것 같긴 해요. 뭐 반년 전, 1년 전이랑만 비교하더라도 사람들이 엄청 줄었는데, 왜 골목 상권이 죽어가는지 제가 예전에도 영상을 따로 만든 적은 있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하고도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출산율이 뭐 높아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과 어떠한 관계가 있냐면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경리단길이나 뭐 삼청동길이나 여러 가지 거리들이 죽는 이유는, 뭐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온라인 시장의 활성화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합몰이 워낙 많이 생겼기 때문에 복합몰에 주차도 가능하고 거기서 음식도 먹고 하면은 주차비가 또 감면이 되잖아요. 그런데 경리단길이나 삼청동길이나 이런 데는 아무리 비싼 거를 먹고 뭐 카페를 가고 뭘 산다고 하더라도 주차비 감면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갈 이유가, 이렇게 지금 요즘처럼 걷기 좋은 날씨가 아니면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출산율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저희 집 근처에 롯데몰이 있어요. 은평 롯데몰. 그 은평인가? 그 고향 쪽인가? 아무튼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롯데몰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약간 좀 의아했던 게, 그 롯데몰 안에 작은 롯데월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위해서 쇼핑몰 안에 이렇게 기차도 다녀요. 그만큼 아이들한테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는데, 전 약간 처음에 의아했던 게,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왜 쇼핑몰에서는 갈수록 키즈 카페 같은 것도 만들고, 이케아에 가더라도 키즈 카페가 있고, 요즘에 새로 생긴 몰들에는 대부분 키즈 카페가 있잖아요. 출산율은 떨어지는데 왜 키즈 카페나 어린이들에게 더 신경을 쓸까? 갈수록 애들은 줄어들 텐데 생각을 해봤는데, 뭐 요즘에 그러한 통계 자료를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결혼율이 엄청 높아요. 뭐 그리고 특히 소득이 어느 정도 이하인 남자들은 결혼을 하지 못하는 비율이 80%가 넘는다라고 봤어요. 그리고 또 어떤 통계에서는 우리가 지금 결혼율이 너무 떨어져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지, 일단 결혼을 하면은 아이를 낳는 거는 예전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해요. 뭐 요즘에 한 명 낳는 사람들도 많지만,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애 3명 낳으면은 와, 좀 사나보다 이런 생각까지 요즘에는 좀 보편화가 되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 잘 안 했었는데. 그러니까 일단 결혼을 하면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아기는 낳는데, 그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뭐 예전처럼 돈 없는 사람이랑 돈 있는 사람도 각자 결혼을 해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일단은 물론 힘드신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소비의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애를 키울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이 되는 그러한 부부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러한 뭐 몰을 만들거나 소비자들의 성향 그리고 통계를 파악하는 사람들이 트렌드에 가장 빠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런 소비를 늘릴까 했더니, 가정이 있고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가장 소비력이 있더라, 이러한 결론으로 요즘에 어떠한 몰이나 그런 데를 가면은 더 아이들을 케어하고 그러기에 더 좋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이 더 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리단길이나 삼청동길이나 여러 군데가 핫하게 뜨면은 대부분은 이렇게 젊은 사람들, 결혼하기 전인 사람들이 가잖아요.
가서 사실은 돈을 흥청망청 쓰는 사람들은 없고 그냥 분위기를 잠깐 즐기거나 데이트를 하는 정도인데 같은 곳을 계속 가지는 않는단 말이죠. 왜냐면은 서울만 하더라도 갈 데가 워낙 많은데 내가 맨날 경리단길만 갈 수는 없잖아요. 몇 번 가면은 질리게 되는 건데, 그렇지만 아이가 있는 집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차를 가지고 갈 수 있고, 일단 아이를 키우면은 사실 차가 없으면은 애를 키우기가 참 힘든 게 현실이에요. 물론 차가 없이도 애를 키우시는 분들도 많고, 우리나라가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차를 잘 안 산다 그래요. 일본은 이미 차를 젊은 사람들이 안 사는 게 엄청 많아졌죠. 그런데 그거 자체가 비혼인 사람들이 안 사는 경우들이 많지만,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해서든 대부분은 차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차도 편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면은 애를 맡기기도 편하고, 그런 상태에서 뭔가 쇼핑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그러는 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작업을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제 작업 말씀드렸지만 사시는 분들의 거의 대다수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아는 분들을 보면은 되게 젊은 분들도 있고 비혼인 분들도 계시지만, 신기하게 되게 젊은 부부들이 많아요. 젊은 부부들이 많으면 사실 그때 돈도 많이 들어가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러니까 저도 좀 의아했었는데, 나중에 이런 트렌드랑 저런 거랑 사람들의 뭐 통계나 자료나 이런 걸 보니까, 오히려 결혼을 하고 이렇게 아이를 낳아서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소비의 여력이 있구나, 인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소득 차이가 국민들이 크지 않았잖아요. 뭐 대기업 회장님이랑 일반 중소기업 사원이랑도 옛날에 80년대, 7, 80년대에는 20배밖에 차이가 안 났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옛날에 중소기업이랑 대기업도 차이가 별로 안 났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의 양극화가 되고, 소득의 양극화에 따라서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극명하게 나뉘어지고, 이 결혼을 못한 저소득자들이 몇 명이 모여야지 사실은 이 고소득자의 소득이 나올까 말까 한 정도인 사회가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아이를 낳아서, 물론 여러분들 주변에도 돈도 많이 버는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안 낳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그러한 일일이 사례를 다 제가 반론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통계로 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거죠. 결혼을 한 사람들은 사실 예전보다 뭐 출산율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렇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결혼을 했을 때의 출산율이 그렇게 많이 낮지는 않고, 일단은 결혼 자체를 안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요즘에 비혼자들한테 경기도나 서울에서는 뭐 지원금 같은 거 주기도 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데이트라도 좀 많이 해라, 돈에 여유가 생겨가지고, 그런 의미도 조금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결혼을 안 하는 게 출산율의 가장 큰 이유인 건데, 그 결혼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소득 격차가 너무나 커지고, 사실은 결혼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에도 사실 자주 보이는데, 소득이 어느 정도 안 되는데 결혼을 생각하다니 미친 짓 아니냐, 막 이러한 여론들도 요즘에는 꽤 많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소득이 어느 정도 이하인 사람들은 결혼율이 뭐 10명 중에 7명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10명 중에 그 정도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8, 9명은 결혼을 못 한다라는 게 통계적인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온라인 시장에 그런 것도 있고, 뭐 주차의 편의성 그런 것들도 있지만, 요즘에는 그러한 대형 몰에 가거나 키즈카페가 잘 되어 있는, 아이들을 겨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가야지만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장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골목 상권들은 더 잘 안 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죠. 저도 약간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한국에서 좀 아껴가지고 어디 좀 돌아다니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좀 아껴가지고 조금 아껴서 동남아로 여행 가자, 이러한 것들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득이 좀 낮은 비혼인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 소득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쓸 돈은 정해져 있는데 내가 여기서 그냥
우리나라 워낙 물가도 비싸니까 조금씩 쓰는 것보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좀 여행을 많이 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엄청나게 많이 가잖아요. 뭐 그러한 측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삼청동에서 전시를 하면서 유튜브를 보면은 관련 검색어로 삼청동이 떠서 그런지 그런 삼청동의 암울한 현실을 많이 알려주는데,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주차비가 일단 비싸가지고 삼청동에 오면은 어떠한 기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주말 같은 때 국립현대미술관이랑 경복궁에 주차 들어가려고 차 줄들이 엄청나게 서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그런 일반 주차장이랑 경복궁이랑 국립현대미술관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잖아요. 그래서 주차비가 굉장히 싸요. 그래서 그 주차비를 좀 아끼려고 거기다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몇 번 해보면은 안 오겠죠. 네. 왜냐면은 딴 데 가면은 에어컨 나오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주차하고 밥 먹으면은 주차비까지 빼주고 뭐 사면은 주차비까지 빼주는 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삼청동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보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두 명이서 15,000원 나왔다라고 해봐요. 그럼 주차비도 12,000원이 나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백화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커피가 한 잔에 8,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커피 한 잔 마시고 간 김에 장 조금 봐가지고 주차비 감면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이득이에요. 네. 아무튼 삼청동에 대한 그런, 제가 작년에도 삼청동에서 개인전을 했고 올해도 개인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매년 개인전을 했어요. 삼청동 바로 옆에 사간동이라고 있는데, 국립현대미술관 있는데 옆에가 사간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매년 이 거리에서 개인전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껴지는 진짜 매년 바뀌는 유동인구의 변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도 몰랐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이유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과 조금 나눠봤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제 개인전이 내일 딱 하루 남았으니까 개인전에 와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 똑같은 하얀 옷이라서 옷을 안 갈아입는 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하얀 티가 많아서 그래요. 자,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댓글, 저는 댓글 많은 게 좋더라고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개인전에 하루밖에 안 남았으니까 꼭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